자 봐라, 이완성도에 20만원대다. 가성비 좋았어. 안 좋았어.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얼마 전 샤오미 포코 X6 프로 요거를 직구해서 리뷰를 했었잖아요. 그 당시 가격치고 스펙이 상당히 좋아서 뭔가 장난감, 서브폰 용도로 사용하기에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한번 했었어요. 그리고 리뷰를 할 당시 한국에 전파 인증도 받은 상태라서 포코 X6 프로가 한국 정발하나? 라고 했고, 또 포코가 F1 이후로 또 한국에 정발한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6월 28일 6년 만에 가성비 폰 포코 X6 프로가 한국 정발했습니다. 포코폰이 정발하면서 한 가지 더 정발한 모델이 있거든요. 그게 샤오미 레드미 패드 프로라는 모델도 함께 정발을 했고, 또 얘가 얼마나 괜찮은 녀석이길래 포코폰이랑 같이 정발을 하냐 싶어서 한번 구입해 봤어요. 제가 알기로 레드미가 원래 샤오미 브랜드였다가 지금은 독립 브랜드로 지금 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레드미라는 게 약간 보급형 라인으로 나온 걸로 아는데, 보급형 라인으로 나오면서 얼마나 괜찮은 녀석이길래 한국 정발까지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구입 가격은 6기가에 128기가 구성이 29만원대였고요 8기가에 256이 34만원 정도에 이제 출시했더라고요. 근데 포코폰 같은 경우 그 스마트폰은 비교적 한 30만원대 40만원대만 하더라도 가격이 되게 저렴한 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포코 X6 프로 같은 녀석도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데, 사실 태블릿은 스마트폰처럼 뭐 거의 이제 필수템까지는 아니다 보니까 약간 애매한 것 같기도 해요. 심지어 이제 작년부터 이제 대란이 있었잖아요. 뭐 샤오신 패드나 용팡이 그런 제품들도 이제 가격이 워낙 저렴하다 보니까 지금은 포코폰만큼의 가성비는 느껴지진 않습니다. 그래도 20만원 후반대에 구입해서 다른 이제 플래그십에 비해서는 많이 저렴하긴 합니다. 뭐 일단은 한번 살펴보죠. 일단 저도 이제 레드미 패드는 처음 써보는 거다 보니까 한번 봅시다. 패드가 얼마나 괜찮길래 이것까지 정발하지? 지금 거의 한국에서 이제 중국 직구하는 샤오신 패드나 용팡이가 너무 가격이 괜찮아갖고 이게 인기가 있을까 싶은데, 그래도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 20만원 후반대인데 12.1인치의 120Hz를 지원하고요. 샤오미의 하이퍼 OS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퀄컴 스냅드래곤도 들어갔어요. 뭐 미디어텍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1000mAh 34W 충전, 뭐 쿼드 스피커 들어갔다 하고요. 설마 이 가격대에 다양한 구성품도 주나? 34W 충전기도 줍니다. 깔끔하게 생긴 34W 충전기고요. 크기로 봐서는 지라갈륨 충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케이블도 주고요. 케이블은 그래도 A2C 주네. A2C 조금 오래된 A2C 줍니다. 그리고 또 뭐 있나? 그래도 얘는 아직까지도 외장 메모리 들어가나 본데요. 마이크로 SD카드 트레이 분리 핀도 함께 들어있습니다. 뜯어볼까? 깔끔하게 생겼는데 약간은 샤오신 패드 같은 느낌이 이제 조금은 나고요. 와, 이거 눈 진짜 크다. 카메라 디자인 봐, 진짜 큽니다. 야, 이렇게 큰 태블릿 있나? 포코폰도 카메라가 되게 이제 특이하게 생겼었거든요. 레드미 패드 프로도 카메라 진짜 크네. 보통 이 정도면 고스펙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가격이기 때문에 고스펙은 아닐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크게 만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깔끔하긴 하네요. 이게 좀 별론데? 사이드 보면 C타입이랑 이어폰 단자가 아래쪽으로 지금 빠져있잖아요. 단자가 있는 건 좋은데 이제 이렇게 스피커처럼 깔끔하게 중앙이면 좋은데 밑에 붙어있다 보니까 디자인적으로 좀 깔끔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뭐 다른 버튼들은 없고, 포코폰 처음 뜯었을 때처럼 하이퍼 OS 부팅이 나와요. 그냥 깔끔하게 딱 됐네. 진짜 샤오신 패드 보는 느낌이랑 좀 비슷하긴 한데요. 디스플레이 사이즈는 12인치이고 주사율은 120Hz까지 지원합니다. 사용자 지정에서 이렇게 60, 90, 120까지 지정 가능하고, 설명 페이지에서는 2.5K 아이케어 디스플레이 그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포코폰도 보면 뭔가 이제 특이한 그런 디스플레이 용어를 썼는데, 보급형이나 중국 제품들은 약간 그러한 표현을 좀 많이 쓰는 것 같기도 해요. 밝기는 공식 스펙상 600니트였지만 중앙부는 최대 한 500니트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도 최대 밝기일 때 샤오신 패드 프로랑 비교해보니까 밝기는 레드미 패드 프로가 조금 더 좋았고, 시야각은 거의 비슷했어요. 측면으로 봤을 때 용팡이처럼 막 색이 많이 틀어지거나 하진 않고, 특이점이라면 최대 밝기일 때는 좀 괜찮고 이제 샤오신 패드보다는 괜찮단 말이에요. 근데 요렇게 시야각이 틀어졌을 때 밝기가 조금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디스플레이 품질은 딱
요 가격대 정도 되는 이제 품질인 것 같더라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뭐 색감이 좋다 그런 느낌보다도 색이 많이 틀어지진 않는데 약간 이제 파란 느낌의 계열이 높은 느낌이 많이 나요. 그렇다고 해서 유튜브나 OTT를 이용할 때 크게 불편함 없었고 밝기나 시야각이 샤오신 패드보다 더 좋아서 만족감은 오히려 더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급형 태블릿의 특징인 것처럼 빛 반사가 좀 이제 많다는 거는 뭐 샤오신 패드나 용팡이도 이제 비슷한 현상이고, 이거는 진짜 사소한 건데 좀 쓰다 보니까 왼쪽이나 오른쪽 끝에서 안으로 이렇게 당기잖아요. 그러면 요렇게 이제 뒤로 가기 제스처가 나오는데 빠르게 하면 괜찮은데 천천히 하면 계단 현상처럼 이렇게 나와서 살짝 거슬리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샤오신 패드 프로도 이러나 보니까 샤오신 시리즈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레드미 패드 프로만 이렇게 제스처를 했을 때 나오는 게 계단 현상이 조금 심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프로세서는 퀄컴의 스냅드래곤 7S 2세대를 탑재했다고 합니다. 저도 요 프로세서는 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그 신7팩급 프로세서 뭐 그 정도 된다 하고, 샤오신 패드 프로 12.7이 스냅드래곤 870을 탑재했거든요. 그래서 긱벤치를 비교해보면 샤오신 패드 프로 그리고 용팡이랑 비교했을 때 싱글이나 멀티 점수는 조금 더 낮은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특히 이제 3D 마크로 돌렸을 때는 그래픽 성능은 확실히 레드미 패드 프로가 조금 더 낮아요. 그래서 실제로 사용할 때는 뭐 엄청 버벅이거나 뭐 이제 느려서 못 쓰겠다, 렉이 많다 그런 느낌은 많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붕괴 스타레이를 돌렸을 때 샤오신 패드 프로 용팡이는 매우 높은 옵션에서 60프레임에서도 원활히 플레이를 할 수 있었던 반면 레드미 패드 프로는 두 태블릿에 비해서는 확실히 프레임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대신 아스팔트 같은 레이싱 게임 했을 때는 꽤 괜찮기도 하고요.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 얘가 게이밍 태블릿이 아닌데 우리가 포코폰이나 중국 태블릿에서 봤을 때 이런 이제 옵션들이 나오잖아요. 게임 터보. 그리고 얘가 게이밍도 아닌데 이런 옵션이 나온 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뭐 가속 뭐 이런 거 있고, 요것도 이제 오버레이가 특히 비슷했는데 이게 거의 포코폰이랑 똑같더라고요. 그리고 게임했을 때 이제 발열 같은 경우 여기 이제 상단 스피커 있는 부분 요쪽이랑 여기 프로세서가 있는 것 같은데 이쪽에서 좀 발열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아마 잡는 포지션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은 이제 미지근한데 왼쪽은 조금은 이제 발열감이 느껴졌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자면 얘는 일반적으로 사용하기에는 크게 뭐 버벅임 없이 쓸 수 있지만 게임을 돌리기에 적합한 제품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쓰면서 느낀 게 뭐냐면 샤오신 패드나 용팡이는 이제 지문인식 센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걸로 잠금 해제하고 풀고 요게 좀 좋은데 얘는 지문인식이 없어서 좀 불편했습니다. 그나마 이제 얼굴 인식으로 풀 수 있는데 사실 그거는 보안이 좀 많이 떨어지기도 하죠. 그리고 이 프로세서가 살 때는 4K 30프레임만 재생 가능하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재생해보니 4K 60프레임까지도 무리 없이 재생 가능했어요. 다만 이제 배속 재생은 좀 힘들었고요. 넷플릭스도 와이드바인 에런을 지원했고요. 그리고 이제 태블릿에서 많이 찾는 GPS는 지원하진 않았습니다. GPS 테스트 앱에서도 따로 이제 GPS가 잡히지 않았고, 팁앱을 이용했을 때도 GPS 미사용으로 출발지 안내가 부정확할 수 있다는 그런 경고가 뜨더라고요. 그리고 쓰다 보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멀티태스킹이 꽤 잘 되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안드로이드나 아이폰 같은 경우 요즘에 이제 멀티태스킹으로 이렇게 이제 분할 화면으로 많이 띄우잖아요. 또 이렇게 이제 멀티태스킹을 할 때 이제 프로세서가 조금 느리다라는 게 여기서 좀 보이고, 그리고 분할 화면을 이렇게 띄어서 하는데 이것도 신기한 게 뭐냐면 분할 화면 되는 앱들을 조금 더 많이 지원한다는 느낌. 아까 봤다시피 이제 아스팔트 같은 거는 이제 지원하지 않거든요. 근데 써보면 웬만한 것들을 많이 지원해요. 또 여기도 재밌는 게 뭐냐면 만약 이런 앱을 이렇게 껐잖아요. 그럼 보통 일반적인 패드들은 하나의 화면이 다시 커지는 그런 식으로 조절되는데 얘는 뭔가 별도의 화면을 따로 쓰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유튜브를 켰다가 나는 이제 유튜브를 다 봤어 하면 얘를 이렇게 당겨서 조절을 뭐 2분의 1, 3분의 1 이렇게 이제 비율을 조절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하면 그냥 이쪽 화면만 홈으로 가더라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건 쓰면서 이거는 좀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앱 하나를 끄면 분할 화면이 풀리고 다시 분할을 눌려서 이제 들어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거는 레드미 패드 프로가 좀 편해요. 샤오신 패드 프로도 이렇게 보니까 샤오신 패드 프로는 또 이런 것을 지원하진 않고요. 스피커도 테스트 해봤습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C타입이랑 3.5파이가 너무 밑에 끝쪽에 있어서 이제 디자인적으로 별로긴 한데 얘는 3.5파이 이어폰 잭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또 좋기도 해요. 왜냐면 요즘 이거를 넣어주는 태블릿이 그렇게 많진 않거든요. 아무튼 스피커는 4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2개가 있고 상단에 2개가 있고요. 사운드 옵션은 돌비 애트모스도 지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들었을 때 스피커는 약간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물론 이제 가격대를 생각했을 때는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일단 이제 돌비를 켰을 때는 약간 좀 전체적으로 그 돌비 특유의 웅웅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보통은 이제 돌비를 켜면 조금 더 이제 웅장하게 소리가 들리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그러한 느낌은 잘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얘는 돌비를 끄는 게 소리 듣기 더 편해요.
이것도 샤오신 패드 프로 용팡이랑 비교했을 때 전체적인 사운드는 샤오신 패드 프로 용팡이 레드미 패드 프로 순으로 좋았습니다. 나머지 이제 두 가지 태블릿에 비해 레드미 패드 프로는 소리 자체가 전체적으로 좀 뭉개지는 듯한 사운드를 들려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음이랑 저음이랑 잘 분리가 안 되는 듯한 느낌. 그래서 전체적인 소리가 좀 이제 붕붕거리는 좀 이제 많이 울리는 듯한 사운드를 들려줬고요. 레드미에 비해 샤오시는 오히려 이제 소리가 좀 더 풍부하고 보컬이 더 강조되어서 이거는 체급에 비해서 소리가 꽤 괜찮은데? 라는 사운드를 들려주는 반면 얘가 나쁘진 않는데 근데 더 저렴한 태블릿의 사운드가 더 좋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아쉽네. 이건 아마 맞기라도 체감이 바로 되실 거예요. 그리고 카메라도 얘도 줌회의나 요즘 태블릿 트렌드에 맞게 가로로 배치했을 때 중앙에 있는 전면 카메라를 탑재했습니다. 얘는 이제 800만 화소이고 후면 또 800만 화소인데 처음 언박싱 했을 때 듀얼 카메라인지 알았거든요. 근데 요거는 LED 플래시예요. 그러니까 디자인적으로 그냥 카메라 두 개를 만들어 놓은 것처럼 이렇게 만든 거죠. 그리고 카메라가 너무 크다 보니까 샤오신 패드나 용팡이는 바닥에 두더라도 뭐 크게 달그락거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얘는 뭐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은 달그락거려요. 뭐 카메라 품질은 이제 뭐 저가형인 만큼 배터리는 1000mAh를 탑재했습니다. 유튜브 4K 60프레임 연속 재생 테스트 결과 레드미 패드 프로가 샤오신 패드 프로보다 40분 정도 더 오래 갔습니다. 충전은 샤오신 패드가 20W를 지원하는 반면 얘는 33W의 고속 충전을 지원하고요. USB는 이제 보급형이기 때문에 2.0을 탑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히 좀 사용해본 결과 일단 이제 많은 분들이 고민하실 게 레드미 패드 프로 정발을 구입할 것이냐 아니면 샤오신 패드 프로 12.7을 구입할 것이냐 요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어느 정도 취향 차일 것 같기도 해요. 샤오신 패드가 저렴하게 구입하면 한 15만원에서 16만원에 구입할 수 있고 레드미 패드 프로가 할인했을 때 26만 5천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비교했을 때 포코폰 X6 프로는 진짜 가격 대비 스마트폰에서는 우와 이 정도면 진짜 가성비가 좋다. 이거는 정발하면 꽤 많이 팔릴 것 같기도 하다. 그런 생각이 든 반면 레드미 패드 프로는 그런 느낌까지는 들진 않았습니다. 왜냐면 만약 이제 샤오신 패드 프로나 용팡이가 없었으면 얘가 정발까지 했고 가격도 저렴하고 나름 괜찮은 가격 대비 괜찮은 태블릿이기 때문에 좀 괜찮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샤오신 패드 프로 직구가가 너무 사기적이라서 비교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요 두 가지의 차이점이라면 디스플레이 크기 차이가 있고 이제 프로세서 차이 그리고 두께도 조금 차이가 있기도 한데 많이 고민될 것 같아요. 분명 이제 레드미 패드 프로의 장점이라면 정발을 해서 뭐 AS가 조금 더 좋을 수도 있고 또 따로 이제 방그라나 롬질을 안 해도 돼서 이제 그러한 점에서 이제 편리함을 느낄 수도 있는 반면 샤오신 패드 프로는 방그라나 이제 여러 가지 뭐 중국 내수용이기 때문에 조금 설정해야 되는 게 좀 귀찮긴 하거든요. 그래서 전자기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샤오신 패드 프로의 그러한 작업을 간단히 하면 뭐 프로세서도 더 좋고 디스플레이 크기도 더 크고 사운드도 더 좋고 하기 때문에 메리트를 느낄 수도 있을 거고 만약 나는 전자기기를 잘 몰라 그냥 이제 한국 정발에서 깔끔하게 그냥 한글화된 제대로 이제 갖춰진 그런 태블릿을 쓸래 하면 레드미 패드 프로가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조금 귀찮더라도 웬만하면 샤오신 패드 프로가 가성비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샤오신 패드 프로는 중국 내수롬인 것만 제외하고는 괜찮은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며 이번 제품은 조금 아쉽다. 분명 가격만 봤을 때는 레드미 패드 프로가 괜찮은데 얘 중국에서 샤오신 패드 프로가 이제 너무 저렴한 가격에 많이 풀려버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비교가 많이 되네요. 샤오신 패드 프로는 이제 방그라 작업을 해도 막 중국어가 나오고 이런 게 좀 많이 귀찮긴 하거든요. 그래도 이런 것만 감수할 수 있으면 가성비는 얘가 좋고 만약 방그라나 내수염이나 이런 이제 복잡한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레드미 패드 프로도 그냥 진짜 장난감으로 쓰기에는 괜찮을 것 같은데 레드미 패드 프로는 조금 아쉽네요. 프로세서 성능만 조금만 더 좋았어도 괜찮았을 것 같은 느낌?